서초구에 위치한 명문여고죠. 세어여고 2023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x축의 점이니까 p를 a,0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ap의 제곱, bp의 제곱 이게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이거 풀다 보면 이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a,0로 이렇게 잡고 푼다 보면 a 빼기 x1의 제곱 a 빼기 x2의 제곱 이게 최소가 된다 그러면 이건 a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2a 제곱이 될 거고요. 2배의 x1 더하기 x2a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2차 함수의 축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a는 2분의 x1 플러스 x2에서 존재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a 빼기 x3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면은 앞에가 a가 3개니까 3a 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2배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a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축이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하나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4로 바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하나 더 추가되죠. x4x, x4a.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4분의 x4.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물론 그냥 풀어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분의, 그러니까 x가, x좌표가 2분의 0 플러스 5, 2분의 5가 되나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개수가 실수인데, ab가 개수인데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이 존재해요. 그러면 허근은 켤레근으로 존재하죠? 하나는 2-i. 근데 세근의 곱이 5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2 플러스 i 곱하기 2-i 그리고 또 다른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잡으면 이게 5니까 알파가 1이라는 게 그냥 보이나요? 그럼 b는 이게 알파가 1이었으니까 두 개씩 곱의 합 이거 두 개 곱하면 5죠? 자, 그리고 1하고 2 플러스 i 곱하면 2 플러스 i 2-i 이렇게 되니까 b는 9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a가 세근의 합이잖아요. 세 개 더하면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되겠네요. 자, 3번에 ABC가 있는데요. ABC에서 BAC의 이등분선과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데 ABC 무게중심이 D가 선분 AG 위에 있어요. 무게중심.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BC가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 자, 어디를 A라고 할까요? 여기를 A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A가 마이너스 1,5였죠. 자, B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3. C가 A,1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어딘가 무게중심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연결됐을 때 그리고 각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각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가. 각이등분선? 그러면 요놈 대 요놈은 이 선분의 길이에 비하고 같죠? 이쪽. 요놈 대 요놈의 길이에 비하고 요놈 대 요놈의 길이에 비가 같죠? 그렇죠? 이게 같은 게 아니고 B가 같은 거죠. B가. 자, 그런데 이게 이 각이등분선상에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있대요. 무게중심이. 그러면 이 D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선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AG에 여기 G라고 있을 때 AG의 외분점에 D가 있다라는 얘기죠. AG의 외분점에 여기 G라고 있을 때 이 D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각이등분선 이 무게중심은 항상 중선 위에 있는 거죠. 중선.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결국 여기하고 여기 길이도 같아야 되나요? 이 논리에 의해서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아지죠. 이 생각을 해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AB의 길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차가 1이죠. AB의 제곱을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차가 8이니까 8, 8에 64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5 빼기 4, 4, 16이죠.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65에서 16을 빼면은 49인가요? 49. 그래서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7. 그래서 두 근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뭐 이거 계산이 이게 틀렸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4번 한번 봐봅시다. 직선 L은 이 직선 L이 있는데 이거 A에 관해서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죠. x 빼기 3 빼기 3i 플러스 18. 그럼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지나요? A 값에 관계없으니까 얘가 0이 된다고 치면 3, 그럼 여기 0이 됐으니까 y 값은 어떻게 돼요? y는 3, 6, 18 3,6.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죠. A 값에 관계없이 3,6을 지난다. 참이네요. 자, 니은을 보면 A가 1이면 A 대신 2를 집어넣어 볼까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x 빼기 3i 빼면 여기 플러스 15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3x 빼기 y 여기는 플러스 5가 되나요? 수직이 되면 물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합시다. 우리가 일반형으로 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이다. 이게 수직이 되면은 결국 기울기의 곱에서 유도를 하면 되는데요. x 계수의 곱하고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x 계수의 곱하고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3이죠. 더하기 3. 이게 0이죠. 사실 이게 어떻게 바뀌면 수직이 되느냐. 만약에 얘가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러면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디귿으로 가봅시다. 디귿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L과 M이 평행하대요. 평행하려면은 3분의 A. 자, 이거하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3하고 같고요. 그러면서 상수항은 달라야 되죠. 2A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18.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렇게 풀면 여기가 A제곱은 9가 되는데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봐요. 평행하기 위한 A 값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이게 만약 여기도 등으로 바뀌면 일치로 바뀌는 거죠. 일치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근데 A가 3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3이 되면 이거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죠. 여기 3이 되면 끝에 상수항이 3이 여기다 9가 되고요. 9분의 9. 여기도 1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3이 되면 이때는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되는데 3은 안 돼. 그래서 A 값의 합은 0이다. 틀린 얘기죠. 답은 그래서 기억만 되겠습니다. 1번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근데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이쪽에 보면 이게 1차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는 자주 안 다루다 보니까 좀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생소하게 보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얘 넘겨서 이렇게 6도 넘겨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1차 부등식이 y는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인데 직선이 이것보다 작으려면 무조건 기울기는 0이어야 되죠. 그리고 y절편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a 빼기 4는 무조건 0이어서 a는 2로 고정이 돼야 되고요. 3b 빼기 6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관계식이 일단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풀어야 되죠. 자, a는 2로 고정이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보려고 합시다. a 대신 2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0이 될 거고요. 우변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3b가 되나요? 자,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이항을 할게요. 자, 그러면 10 플러스 3b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시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d를 쓰면은 1 빼기 10 빼기 3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9니까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a는 2로 고정이 됐고 b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예요. 뭐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A축, B축이라면 A 값은 2로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쓴다고 하면 A 값은 무조건 다 2예요.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3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2로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나요? 이렇게 여기만 되나요?
이 길이 얼마죠? 그러니까 5가 되겠죠? 다음 그래서 5입니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은근히 귀찮죠? 세 점이 있는데요. 어떤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꼭지점을 지난다면 이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니까 되게 편해지는데 문제가 얘가 꼭지점을 꼭 지난다는 가정이 없으니까 잘라서 요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위쪽 분이 전체의 절반이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좀 관찰을 좀 더 세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이게 하나는 2,1이고 하나는 5,12가 되네요. 와우,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게 2라고 합시다. 한 칸이. 그러면은 2,1이니까 여기 점에 하나 있고요. A가 있고 5,0은 하나 여기가 5,0이 될 거고요. 하나는 5,10이니까 1, 2, 2, 4, 6, 8, 10, 12 요쯤 될까요? 요렇게 잡을까요? 요런 삼각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2,1이었고요. 여기는 5,0이 있고요. 여기 5,12. 자,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2,1이 아니고 1,2였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1,2. 1,2면 요 점이죠, 요 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12가 되는 거죠. 높이는 요 길이가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죠? 5에서 2를 빼서 4가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2가 되니까 2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k라는 이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위쪽 부분이든 아래쪽 부분이 12가 되면 되죠. 근데 관찰을 한번 해봐요. 이 문제는 함정이 좀 있네요. 함정이 아니라 쉬운 방법인데요. 이 꼭지점을 지났을 때 기울기가 1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이게 4면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요 길이가 여기가 2였잖아요. 기울기가 1이 되면 기울기를 좀 비례를 맞춰서 그려볼까요? 기울기가 1이 되면 이렇게 되면 4면 4가 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2고 이 뒤쪽이 어떻게 된다고요? 4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4가 된다고 하니까 이 토탈 6이 되지 않나요? B편을 2등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 맞네. 그쵸? 5,6을 지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4였으니까 이 꼭지점 지나게 되네요.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편법이 존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5, 얼마를 지나요? 6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K값이 얼마가 되나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7번인데요. x의 제곱 빼기 a 제곱이 0보다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그런데 x의 제곱 빼기 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빼기 a,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x를 마이너스 a와 a 사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쵸?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절대값을 씌웁시다. 그쵸?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오른쪽이 그러니까 큰 쪽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a가 양수라면 오른쪽이 큰 쪽이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관계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제 인수분해가 그냥 보이죠.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렇게 보이죠. 이게 0보다 크니까 지금 그림에서 조건에서 뭐라고 됐어요? c가 b보다 크다고 알려졌죠. 그러면 x는 c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은 거죠. 그럼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어. 그래서 c보다 크거나 b보다 작고 이미 다 눈치챘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되고 여기가 a의 절대값이 되니까 요놈의 해는 요 사이가 되니까 여기는 포함하고요. 여기가 되는데 그 범위가 지금 뭐라고 알려줬어요? 여기 알려줬죠. 그러면 여기가 C였고 여기가 B였는데 C가 3이 되는 거고 그쵸? 이게 C였는데 이게 3이 되는 거고 B가 1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4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A가 B보다 작고 C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 C는 3 이렇게 A, B, C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등식을 풉시다. x의 제곱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8, b는 1이니까 마이너스 7x가 되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 c의 제곱, 그러면은 c의 제곱은 9니까 9이 18이 되겠죠. 그쵸? 자, 18이 0보다 작게 나왔다. 이거 9, 2로 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그래서 x 빼기 7,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2하고 7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되죠. 그러면 미친 거 아니에요? 갑자기 9가 7로 바뀌었어요. 9죠. 그럼 여기 6이 아니고 8까지가 되겠죠. 그럼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자, 그래서 10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8번입니다.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도록. 근데 이 부등식이 그냥 풀리죠. 이것도 풀 수 있는데 a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풀 수 있죠. 그럼 풀어서 수직선에다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어떨까요? 자, 부등식을 풀면은 x의 제곱 빼기 15x, 그러면 이거 x 빼기 9, 6, 54 이렇게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6하고 9 사이가 되나요?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9가 된다. 6, 9. 자, 그래서 요 사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아래 절대값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3x 빼기 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야. 양변에 a를 더하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a 빼기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3분의 a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게 겹치는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되죠. 요 사이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3분의 a 플러스 2인데 이게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끝에 계속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관계, 요게 뭐죠? 요게 3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6보다 3분의 a 플러스 2가 같아도 되죠. 둘 다 포함하니까. 크거나 같고. 또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러면 얘 양변을 3을 곱해가지고 3, 6, 18 a 플러스 2 a는 그러면 16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요. 3, 9, 27에다가 a는 29보다 작거나 같게 되나요? 그럼 a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죠? 14개인가요? 9번은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풉시다. fx는 0의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9라고 할 때 k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식에서 fx로 얘를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자, 변환시키려면 얘를 t로 치하네요. 그러면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일일이 대입해서 ft를 구합시다. 자, 여기가 2분의 t 플러스 1의 세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k죠. 자, 근데 이거를 정리했을 때 끝에 맨 위에 있는 그 x의 세제곱의 개수는 8분의 1 t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중간 관심 없어요. 왜? 세근의 곱을 알려줬기 때문에. 상수항만 알면 되지 않나요? 상수항이 8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플러스 k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세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8분의 1 빼기 3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이거 분모분자에 8을 곱해가지고 좀 정리할까요? 1 빼기 38, 24 플러스 8k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뭐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9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정리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3 플러스 8k가 9가 되니까요. 8k는 32가 되나요? 그래서 4, 8에 32, k는 4가 되나요? 자, 이렇게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인데요. 해가 모든 실수래요. 연립부등식은 공통부분을 찾는 거예요. 집합으로 얘기하면 교집합. 공통부분을 찾는 건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둘 다 모든 실수해야 되죠. 둘 다 모든 실수. 그러니까 위에 부등식도 모든 실수해야 되고 해가 아래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a 빼기 2x가 이거 1차 절대값 부등식이죠. 6 빼기 2b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절대값인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6 빼기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두 번째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해야 돼요. 우변으로 다 이항을 할게요. 2x의 제곱 빼기 4x 빼기 a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알죠? 4분의 d를 쓰면 4 빼기 플러스 a 빼기 6.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a는 어떻게 되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b 빼기 a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b 중에서는 제일 작은 값. b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3이죠. 그리고 a 중에서 제일 큰 값. 이걸 빼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있는데요. AC를 M 대 N로 내분하는 점 P가 AB를 M 대 N 플러스 N로 외분하는 점이 된대요. 이럴 때 관찰을 좀 할까요? 수직선에다가 일단 뭐라고 그랬어? AC를 M 대 N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AC를 일단 쓸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고 합시다. AC. 자, 근데 얘를 M 대 N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만큼을 MK, 요만큼을 NK 이렇게 잡는 거를 여기를 P라고 우리가 합시다. 자, 그런데 이 P가 A, B를 M 대 N 플러스 N A, B를 A로부터 이 거리는 B를 M 대 N 플러스 N 여기서는 MK, 여기는 N 플러스 NK MK라고 여기 잡혀 있네요. 그럼 N 플러스 NK면 NK만큼 뒤로 간 여기에 NK, 요 길이가 NK가 되는 여기에 뭐가 있죠? B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NK, 이 K 한 문자로 정리돼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반대로 있을 수도 있죠. 반대로. AC를 처음에 이렇게 잡았는데요. AC가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CA.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AC를 M 대 N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M을 더 크다고 이렇게 M이라고 잡읍시다. MK 여기를 NK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P인데 그러면 또 지금 A하고 P를 M 대 M 플러스 NK가 되려면 여기가 MK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P가 되니까. M 플러스 N이 되면 또 NK만큼 뒤로 이쪽에 있는 여기가 B가 되나요? 그쵸. NK가 되는.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M하고 N의 이 대소관계가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하나도 없죠. 물론 이제 수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A가 1이고 B가 4예요. A가 1이고 B가 4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요점 이렇게. 그리고 M이 1이고 N이 3이에요. 그럼 C는 얼마니? 이 얘기인데 C가 마이너스 3이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수식으로 그대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맨 처음에 M이니까 AC를 A하고 A가 1이었고 C가 이대로 있다고 쳐봐요. 이거를 1대 3으로 내분해 볼까요?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C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하고 뭐죠? A, B를 A가 1이었고 B가 4였는데 M 대 M 플러스 N M이 1이었고 M 플러스 N은 4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외분했으니까 1 빼기 4분의 4 빼기 4 그래서 얘가 0이 되나요? 그럼 C는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맞았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니은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서 파악이 되나요? A가 C보다 큰 경우는 이 경우죠. 요 경우죠. 요 경우는 A가 C보다 크면은 BA, PC의 순서다? 틀렸네요. 틀렸나요? 문제를 잘 읽어야죠. A가 C보다 작은 거죠. A가 C보다 큰 게 아니고. 그럼 이 그림이죠. 이거죠. A가 C보다 작으면 순서가 B, A, P, C 이 순서죠. 그쵸? 이거는 A가 C보다 크면 C, P, A, B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니은도 맞았고 기억 맞았고 니은 맞았고. 자, 디귿을 봅시다. 이 두 그림을 보면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둘 다 대칭이죠. 대칭. MK 여기 NK, NK 여기도 MK
NK 대칭이죠. 그럼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같지 않을까요? 왜? 이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A하고 P하고 더한 거랑 B하고 C하고 더한 게 같겠죠. 그러니까 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디귿을 보면 A하고 뭐하고 가운데 P하고 더한 게 B하고 C하고 더한 거하고 같죠. 그럼 P는 B 플러스 C에서 A를 뺀 거하고 같나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았죠. 디귿도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Pn이 있는데요. 되게 복잡한 식인데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게 0이 되는 해를 오메가라고 하면 흑은 오메가죠. 이거 보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다시 말하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니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반대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규칙성을 한번 봅시다. 이게 언제 0이 될지 그때 n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오메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갈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요. 뭐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었잖아요. 얘는 뭐였죠? 마이너스 오메가였잖아. 얘는 3이에요. 3. 자, 그리고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도 얘랑 이제 같아지는 거죠. 얘랑 같아져요. 그럼 또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3. 그 다음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3.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여기가 1이고 이게 왜 3이죠? 2였죠. 그쵸?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1 더하기 1 2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3이라는 얘기죠. 이 세 개 더하면 3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요. 이 앞에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1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보면 요거 다 더한 게 34가 돼야지 빼기 34에서 0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34.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3이 11개가 있으면은 33이잖아요. 거기다 2를 더해주면 되죠. 3이 11개가 있으려면 이 3개짜리 조합이 11번. 그러니까 3개짜리 조합이 11번이라는 것은 여기가 1제곱, 2제곱, 3제곱 요만큼. 그러니까 3이 11번, 33. n이 33이면 해의 합도 3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다 1이 더해져야지 34가 되죠. 그러려면 이거 끝에 두 개, 이거 두 개가 1이 되게 두 개가 더 더해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n이 33 플러스 2가 되면 해는 34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이. 그럼 이거에서 34를 빼서 0이 되니까 35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요. 또 하나 찾으려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이러면. 분명히 하나만 아니고 따로 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따로 또 있을 방법이 있나요? 계속 더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커지면 더 추가로 1이나 2가 계속 1씩 계속 추가될 건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밖에 안 돼요.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방정식 2x의 제곱 빼기 2xy 이게 두 직선을 나타낸대요. 그럼 인수분해하라는 거죠. 두 1차식의 곱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2y 플러스 1x. 자, 얘 마이너스를 못 꺼내면 뒤에가 인수분해가 되죠. 보니까 4y 빼기 1, y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그럼 여기 4y 빼기 1 있고 y 빼기 1 있으면 위에가 어떻게 2일이면 되죠? 이렇게 2일이면 이렇게 곱하면 4y 빼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2y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되려면 어디가 마이너스면 되죠? 위쪽이 마이너스면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식을 쓰면은 2x 빼기 4y 플러스 1이라는 직선하고 x 플러스 y 빼기 1은 1이라는 0이 되는 이런 직선 두 개가 탄생했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이렇게 놓고 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1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근데 그냥 이거 뭐든 간에 그냥 교점을 구해버리는 것도 괜찮죠. 자, 2x 빼기 4y 플러스 1은 0이고 자, 이거 2배 하면 2x 빼기 플러스 2y 빼기 2는 0이니까 두 개를 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이니까 y가 2분의 1인가요? y 대신 2분의 1 여기다 대입했더니 x도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울기는 m이고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1 mx 빼기 y 빼기 2분의 m 플러스 2분의 1은 0 그래서 거리를 구해봐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일단 이 정도는 약분해 버릴 수 있고 넘어가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빼기 2m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m제곱 플러스 1 그러면서 m제곱 1 사라지고 m은 빵인데 그래 m이 빵이야? 그래 m이 빵이면 y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뒤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두 직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두 직선 2가 오타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y는 2분의 1로 y는 2분의 1이면 이렇게 되는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그쵸. 관찰을 안 하면 이런 문제에 봉착해요. 2분의 1, 2분의 1을 지난다고 그랬죠. 막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꾸 표현하고 관찰합시다. 2분의 1, 2분의 1은 요점이에요. 이게 2분의 1, 2분의 1인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도 2분의 1이래요. 직선인데. 그러니까 y는 2분의 1 이런 직선이 생긴 건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x는 2분의 1도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쵸? 왜 y는 m x-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여기서 점집거리 쓸 때 이 m의 값이 갑자기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는 x가 얼마 이렇게 될 때는 m의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찰해 놓고 x는 얼마라는 직선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꼭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13이고요. 그려볼까요? AB의 길이가 13. 자, 그리고 BC의 길이가 14래요. 14 좀 길게 그리고 그 다음 여기가 15래요. 15. 좀 얼추 그래 보이나요? 돼 보이나요? 자, 그런데 BC 위에 지금 현재 문제가 ABC가 있는데 BC 위에 거리가 12, 여기가 13이었잖아요. 여기가 14고 여기가 15고 거리가 12인 점이 사실 두 개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10인 게 이렇게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ABC에서 각 ABC 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만난대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 정도 되면 이등분이라 할까요? 만나는 점이 AP하고 만나는 점을 Q라 하고 AC하고 만나는 점을 R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했을 때 AQR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Q의 점이 두 개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P가 AP를 뭐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한정했을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혹시나 이거 아니니? P가 여기 아니니? 이거 직각 아니니? 자, 이거 잡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를 X라 하고 여기는 14 빼기 X라 해서 여기를 H라 하면 양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죠. H의 제곱은 13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뺄 거고요. 여기는 15의 제곱에서 14 빼기 X의 제곱을 빼겠죠. 자, 이거 무작정 전개해도 되는데 그냥 15의 제곱에서 13의 제곱을 빼고요. 얘가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14 빼기 X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는데 합차를 씁시다. 이거 두 개 빼면 2고 더하면 28이죠. 자,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4 빼기 2x가 될 거고 빼면 14가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또 여기 2로 나누면 2는 7 빼기 x가 될 거고요. x는 5가 되나요? 와,
느낌이 오죠. 5, 12, 13. 그러니까 딱 여기가 P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됐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2가 됐던 거죠. 여기가 12가 됐던 거고 5가 됐던 거고 그럼 14에서 5를 빼서 여기가 9가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각이등분선이 만나는 요 점,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좀 더 고민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풀면 편할까? 중학교 도형으로 풀라고 했을까? 우리의 시험 범위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쵸? 이거를 도형으로 풀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할 건데, 좌표 평면에다 놓고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왜? 원점을, P점을 원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되고, 여기 5,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잡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각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나요? 각이등분선? 각이등분선을 구한다면 이 직선하고 교점, 요 직선하고 교점? 그럼 여기가 12였으니까 12. 그리고 요점 y절편을 구하면 요 길이 구해지고 또 이 직선하고 교점을 구하면 교점의 x좌표만 알면 이게 높이가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심플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5분의 10이죠. y는 5분의 12x 플러스 12가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뭐 점짓거리 구하기 편하게 변형을 하면 12x 빼기 어떻게 되죠? 5y 플러스 60 이렇게 되나요? 이게 0인데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기가 13이니까 사실 여기는 5잖아요. 그럼 요 길이를 뭐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이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12 빼기 a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값을 전체 10이니까 12에 13 플러스 5분의 5 이렇게 해서 그냥 a 값을 구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각이등분선을 구하는 요령을 한번 이번 기회에 배우면서 한번 해봅시다.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각이등분선 위의 점을 x, y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면 루트 거리를 구한다. 루트 12의 제곱 5의 제곱 루트 10면 13이죠. 그리고 절대값 12x 빼기 5y 플러스 60이 될 거고요. 여기는 거리를 구하면 1일 거고 절대값 y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사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되는데 각이등분선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 기울기가 양수인 놈을 구할 건데 그냥 과감하게 절대값을 풀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2x 빼기 5y 플러스 60은 13y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그대로 하면 기울기 양수 맞죠? 그럼 이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넘어가면 18y는 12x 플러스 60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3y는 2x 플러스 10. 그래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0. 자, 그래서 하나가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10이라는 거 구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위쪽은 뭐예요? 여기 길이는 12 빼기 3분의 10이라는 건 그냥 구해졌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요 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합시다. 자, 여기가 9,0이었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 9분의 마이너스 12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자, 그리고 y절편이 10이죠. 자, 얘랑 방금 전에 구한 3분의 2x 플러스 10. 방금 전에 구했죠. 각이등선. 요게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0이었잖아요. 요거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좌표를 구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x, 3분의 4x, 3분의 6x니까 2x가 될 거고요. 12에서 3분의 10을 뺐죠. 그럼 3분의 얼마가 되죠? 36에서 10을 빼니까 26. 그러면 x는 3분의 13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요점의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 높이. 그럼 밑변 높이 다 구해졌죠? 자, 밑변이 요거였고요. 높이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넓이 구하면 되네요. 넓이. 자, 2분의 1 곱하기 써봅시다. 여기다 2분의 1 곱하기 방금 전에 구했던 밑변 12 빼기 3분의 10이었죠. 높이는 x좌표 3분의 13이었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3분의 13.
이 약분하면 여기가 6이고 5가 되니까 3분의 3, 6, 18에서 5를 빼면은 18에서 5를 빼면 13인가요? 그리고 여기도 3분의 13인가요? 그래서 9분의 169, 175가 되나요? 178이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1 빼기 3의 x의 제곱. 자, 보기차식이죠. 4차 방정식. 뒤에 있는 걸 이걸 인수분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하면은 2,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x의 4제곱 플러스 1 빼기 3a x의 제곱이었는데 여기가 2a 빼기 3 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2a 빼기 3 a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둘 다 마이너스면 저게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x의 제곱 빼기 2a 빼기 3 x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a 대신 2를 대입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는 x의 제곱 빼기 3이 되죠. 실근은 여기는 허근이 되니까 실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곱은 마이너스 3이다. 맞는 얘기죠. 니은번 한번 봐봅시다.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x의 제곱의 근이 얘랑 얘랑 있으니까 이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자, 2a 빼기 3 곱하기 a 플러스 2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3. 자, 그러면서 나는 함정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실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나요? 안 했죠. 실근. 중근은 고려를 안 한 거죠. 중근을. 중근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0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근하고 허근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a 대신 뭐를 집어넣어봐요? 2분의 3 한번 넣어볼까요? 자, a 대신 2분의 3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3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빼기 2분의 3에다가 4하면 7이 되나요? 아니, 2분의 3. 2분의 7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성립하죠? 아니,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근, 다 실근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면 x의 제곱 왼쪽이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7로 바뀌고 오른쪽은 x의 제곱이 되죠. 이런 분명히 여기 실근이고 이게 허근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등호가 여기에 등호가 하나 있어야지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디귿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니까 2개가 되는 거 이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허근. 그러니까 이 등호 없이 a가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3 사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수 2개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니까 뭐 상관없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고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 있나요? 그쵸?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양쪽 이 두 식에서 근이 2개가 둘 다 실근인데 겹쳐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죠. 그쵸? 두 실근이 어떻게 겹칠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x의 제곱은 뭐였죠? 2a 빼기 3? 여기도 x의 제곱은 a 플러스 2인데 이거 둘 다 양수가 되면서 그 두 개가 같아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2a 빼기 3하고 a 플러스 2가 같아져 버리는 경우 a는 5가 되나요? 5가 되면 이거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여기도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럼 같아져서 둘 다 중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두 개가 겹쳐서 중근 돼서 두 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5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5 해서 합은 5개다. 이렇게 해서 디귿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려볼까요? 그릴 수 있죠.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거의 수직인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AB가 있어요. 그러면서 OAB의 넓이가 15가 된다는 얘기는 평행 두 직선이니까 이 길이는 고정돼 있죠. 그러면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높이가 일정해지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개를 구해라. 뭐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좀만 그려볼까요? 자, 하나는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5면 한 요 정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면서 이런 직선도 그릴 수 있겠죠. 이거 두 개가 평행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인 직선.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수직인 직선. 자, 그러면 만나는 두 점이 있을 텐데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알아도 좋고요. 아니면 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 대신 0을 집으면 0,5잖아요. 0,5에서 두 번째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10은 0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거리 구하면 루트 5분의 15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3루트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3루트 5예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려면 15가 되려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h가 15가 되려면 자 이렇게 하면은 5, 35니까 3루트 어떻게 돼요? 3루트 5가 되죠. 3 약분하면 h가 2루트 5가 되나요? 그쵸? 2루트 5가 되는 거.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수직인 직선까지 이 거리가 2루트 5가 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이 위쪽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수직인 직선이니까 얘를 기울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지금 2x 플러스 y 이거 보면 수직인 직선 하면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바로 쓰는 습관을 좀 연습해 둡시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점부터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될 거고 거리가 2루트 5가 되니까 k의 절대값은 10이 되나요? 그럼 두 직선 다 구해졌죠. x 빼기 2y 플러스 10은 0 이거하고 x 빼기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죠. 세 직선이 있는데 세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좌표평면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게 7개라는 거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죠? 어떨 때 7개가 되죠? 이렇게 될 때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거 말고는 다 7개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해 버릴 때 하나는 이렇게 될 때 물론 이거 안에는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해 버리는 거 포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일치 포함한 평행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케이스를 생각하면 첫 번째 L하고 M하고 평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L하고 N이 평행한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M과 N의 교점을 L에다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세 개를 풀면 될까요? L과 M이 평행하면 2분의 A-1은 3분의 1. 일치 포함이니까 상수항은 아예 비교할 필요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3A 빼기 1은 2가 되니까 A는 1이 되나요? 자, 이거 하나 구하고요. L과 N이 평행하다. 2분의 A 빼기 1은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자, 이렇게 일단 두 개를 구하고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네요, 자꾸. 여기가 3A 빼기 3이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A는 3분의 5가 되겠죠? 그쵸? 3분의 5.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하고요. M과 N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세 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자, 이거하고 2x 빼기 y 플러스 5는 0. 자, 이거 두 개 빼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죠? 4y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y는 1이 되나요? y 1 집어넣으면은 x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L에다 집어넣읍시다. L에다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일단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2a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4니까 a가 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세 개가 구해졌어요. 그래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5 이렇게 세 개를 구할 수 있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서 관찰을 하는데요. x의 범위를 이걸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나눠서 풀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해 보니까 둘 다 좌변도 이거 x는 0, y축에 대해 대칭이죠. 우변도 x는 0, y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러면 둘 다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우리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관찰하면 되지 않나요? y축에 대해 어차피 대칭이니까 오른쪽이 성립하면 왼쪽은, 그러니까 y는 0보다 작은 쪽은,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은 쪽, y축의 좌측에 있는 2, 4분면, 3, 4분면은 무조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관찰할 때 나는 이제 어디만 관찰한다? 왼쪽은 관찰 안 하고 오른쪽만 관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A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A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X의 제곱 다 0이 되고 0보다 크 낫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두 번째,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봐볼까요? A가 0보다 크면 관찰을 해보면은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A. 꼭지점이 양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오른쪽은 기울기가 2A,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이것도 그냥 절대값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면 보나마나 얘도 직선이 이건데 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최대한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데 최대한 이렇게 접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A의 범위가 접할 때보다 뭐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거 그냥 풀어도 되고요. 접할 때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걸 풀면은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ax 그리고 여기가 3a 제곱 플러스 a. 자, 마이너스 2a니까 3a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될까요?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 a제곱 빼기 3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를 곱하면 2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나요? 잠깐만,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를 a로 묶어내면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는 a가 0보다 큰 쪽이죠. 따라서 a는 0보다 크다.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아까 a가 0 이거 하나 찾았고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봐요? a가 0보다 작을 때 본다고 그랬죠.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볼 건 무조건 오른쪽만 볼 건데 a가 0보다 작으면 제가 절편이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얘는 오른쪽은 직선의 그 기울기가 음수죠. 그럼 관찰을 할 때 뭘 봐야 돼요? 이 참수의 꼭지점이 무조건 요것보다 꼭지점이 크면 되겠네요. 이 참수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죠? 3a 제곱 플러스 a죠. 이게 우변의 이 y절편, y절편은 뭐죠? x 대신 0을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a죠. 이게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3a 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a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이건 범위에 안 들어가고 얘가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하고 a가 0보다 큰데 위에 같은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면 되겠죠.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3차 방정식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로 우리가 분리를 해내야지 풀 수 있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1차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흔히들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미지수 있을 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뭐만 관찰할까요? 이런 문자만 관찰하는 거예요. 1 집어넣었을 때 이게 관찰 지워질 것 같니? 이거 그냥 더해질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k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정도 한번 집어넣을까? 그러면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k. 그럼 여기가 2k가 되니까 6 플러스 k.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0. 오, 되네. 이렇게 미지수를 보고 생각을 해서 이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1보다 작은 건 하나 만들어졌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6 플러스 k는 0.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둘 다 1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여기가 x축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1이 있다고 치면 1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이게 1이라고 하면요.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거 관찰할 때 이렇게 하죠. 축구 한 판 하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제일 먼저 축을 구해봐요. 축이 k잖아요.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아니 1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구하자. 뭘 구해?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자. 1에서 함수값을 1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1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어야지 1보다 큰 근이 되죠. 1에서 함수값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k 플러스 6 플러스 k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k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7이 되죠. k는 7보다 작다. 이게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을 한번 쓰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4분의 d를 쓰는데 k제곱 빼기 6 빼기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빼기 k 빼기 6이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k 빼기 3, k 플러스 2. 이게 0보다 크니까 자, 수직선상에 다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고요. 이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자, 3보다 클 거고요. 맨 처음에 1보다 크다는 것도 있었고요. 3보다 큰 쪽이 있으면 보겠죠? 7보다 작다가 있었죠. 그럼 여기만 되나요? 그래서 k의 범위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정수는 4, 5, 6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되나요? 3개가 되겠죠. 어느덧 천천히 풀었는데 마지막 문제네요. A 2,1 있고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러면서 뭐 A, B를 1대2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일단 저는 무조건 눈으로 봐야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요. 2,1을 잡아요. 여기가 2,1. A점을 잡는데 여기가 A점인데 2,1. 근데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 이렇게 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가 B편의 중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B편의 중점도 그냥 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점이니까 이게 항상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2대 1이니까 요 점이 잡혀 보이나요?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보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물론 이게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A, B. 일단은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일단 좀 더 그려볼까요? 얘를 그리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좀 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직선을 그러니까 이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중점이 되게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중점점 보이나요? 왜?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이게 B편의 중점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무조건. 물론 이제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그려놓고 나서 자, 여기가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A, B를 1대2로 내분해? 그러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이 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C를 2대1로 내분해? 그러면 또 이걸 3등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생각도 합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평행한 직선이 돼요. 이렇게 다 닮은 도형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된다? n이 된다.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 4am의 제곱 뭘 알려줬냐? 이걸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왜 4am의 제곱이냐 이 생각을 해야죠. 이거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의 제곱이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여기를 또 다른 요점으로 잡으면 요놈의 제곱 아닌가요? 요놈의 제곱. 그쵸? 그러니까 결국 am 프라임의 제곱하고 an의 제곱을 더한 게 12야. 이 얘기 아닌가요? 이거 중선정리잖아요. 중선정리. 그쵸? 그러니까 중선정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놈의 제곱 플러스 이놈의 제곱은 중점에서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의 2배. 그러니까 이게 2배의 원점이 있다고 치면 A5의 제곱하고 ON의 제곱의 합하고 같은 거죠. A5의 제곱은 알잖아요. 0,0에서 2,1까지 거리의 제곱 5잖아요. 5. ON의 제곱 이렇게 한 게 이게 되니까 이거 약분하면 여기가 6이 되나요? 6? 그럼 ON의 제곱이 1인데요. 그러니까 ON이 1이라는 얘기인데 와 이게 1이에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다 풀려버렸네. 이게 1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요 길이. 그러면 지금 아까 그리다 보니까 이게 닮았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어떤 닮음이면 2대 3 닮음이잖아요. 요게 1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 길이는 2분의 3이 되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C의 길이는 뭐가 돼요? BC의 길이는 2분의 3의 2배가 돼서 3이 되겠죠. 답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명문여고죠. 세화여고 2023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